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든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6-2S 그리고 M 모델에 대한 신제품 출시 웨비나 진행을 맡은 한국 오라클의 신영민입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한국 오라클의 최재규 부장님과 박대원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최재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앞서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는데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제 특장점이랑 이제 기능 위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재밌게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소개드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뭐 제품명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나 뭐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뭐 그런 용어도 쓰고요. 이제 하드웨어랑 뭐 하드웨어끼리 또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끼리 같이 어떤 융합된 그런 형태 그런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왔고 이제 최근에는 기존의 어떤 레가시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전하면서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정인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온프레미스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떤 식으로 고도화를 할 수가 있나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ODA를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까지 같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트렌드나 이제 어떤 시장 관련돼서 이제 최재규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오라클 입장에서 이제 이러한 기업 IT 쪽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IT를 하시는 분이나 IT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분이시다면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구나. 요즘 광고만 봐도 굉장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멀리 퍼지다 보니까 업무를 이제는 어느 곳에나 언제나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어떤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그 한 면에서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또 걱정스러운 것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서비스 또 새로운 어떤 특정화된 그런 업무들을 갖다 수행하려면은 또 새로운 인프라들이 필요하고 또 구성도 기존 대비 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성이 또 커지게 됩니다. 또 새로운 기술들이나 어떤 펑셔널리티에 투여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또 스킬을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겠고요. 또 복잡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휴먼에라든가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IT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와 같이 그런 하나의 수레의 양바퀴 같이 이렇게 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라클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모바일이나 클라우드나 이제 보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화두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데 이제 오라클이 포커싱해서 이제 오라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라클은 그 IT, 특히 이제 전체적인 IT의 모든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잘 보시다시피 수직적, 수평적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하면은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와 함께 이제 협업을 하면서 하드웨어라든가 또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이제 요즘은 이제 오라클도 클라우드 업무를 하는 클라우드 회사로 이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향을 했고요. 또 그 중에 하나 또 대표적인 인프라들이 바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어떤 튜닝이라든가 최적화된 어떤 퀄리파이드 된 그런 서비스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뭐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뭐 다시 튜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업무에 바로바로 즉시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장표와 같이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 예. 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제 결국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 커버를 하는 거고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다 네. 100% 이제 호환성을 제공하면서 이제 전개를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오라클 하면은 지금 2008년에 엑사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이제 최초로 이제 출시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엑사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갖다가 어떤 업무 용도에 맞게 특화가 돼서 이제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ODA가 아닌가 합니다. 좀 전체적인 엔지니어드 시스템, 오라클의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라클 그 엔지니어 시스템에는 아마 대표적인 게 이제 엑사데이터가 아마 빅히트를 하면서 그 어떤 엔지니어드 시스템, 그러니까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또 새롭게 전환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엑사데이터를 필두로 해서 보시게 되면 다양한 뭐 슈퍼 클러스터니 엑사로직이니 이렇게 각 업무와 그 용도에 따라서 구성된 그런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오늘 소개드린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중화 혹은 또 기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과의 통합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유기적으로 그리고 설치도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나온 제품은 뭐 한 40분 만에 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설치와 그리고 서비스 런칭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오라클이라고 하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가장 유명하고요. 네. 이제 뭐 좀 개중에 이제 좀 그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이제 뭐 왜 하드웨어를 만드냐 그런 얘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 사실 이제 뭐 2010년에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들 많이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엔지니어 시스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강화시켜 나갔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좀 약간 하이엔드급의 좀 고성능 그리고 이제 고확장성의 이제 제품들도 계속해서 이제 전개해 나간 한편 또 이제 ODA라고 하는 약간 중소규모의 업무 또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ODA가 아닌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ODA가 이제 사실 오늘 ODA라는 제품을 처음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ODA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ODA라는 제품은 앞서 이제 장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엔지니어드 시스템. 이제 오라클에서는 엔지니어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엔지니어 시스템의 패밀리 중에 하나의 어떤 축을 이루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운영체제, 가상화 솔루션, 그리고 그 위에 탑재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들, 이 모든 것들이 이 ODA 장비 안에 다 융결합돼서 유연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솔루션들을 이 한 대에 담아서 아주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로 가장 유명하지만 예, 그렇죠. 이제 하드웨어나 아니면 다른 뭐 미들웨어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 ERP까지 다 모든 IT 스택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컨셉이 오라클의 이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갖다가 결합시킨 거기에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ODA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꼭 이제 오라클 제품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서드 파티 예. 제품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뭐 또 사용하는 사실 데 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빼고 나서 다른 어떤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꼭 오라클만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윈도우즈도 쓰실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업무용 개발용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하드웨어 그 엔지니어만 이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계자가 같이 투입이 돼서 설계 당시부터 같이 그 최적의 어떤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라든가 출시되고 이고 나서 뭐 어떤 버그라든가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소화시킨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라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타사의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운영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이제 ODA 제품이 출시가 된 지 지금 꽤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ODA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라고 할까요? 그건 좀 간단하게 이제 좀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ODA가 출생한 해는 2011년 이제 가을 한 10월쯤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전용의 이제 머신으로 해서 뭐 초기는 한 24코어 정도의 머신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X6 모델은 이제 최신의 인텔 CPU인 브로드웰을 CPU를 장착한 어떻게 보면 이제 5세대 모델이죠. 5세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지금 한 6년 어느덧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뛰고서 이제 뛰어다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안정도와 성숙도 그리고 충분한 검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왔고 이제 뭐 국내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많은 고객사들이 또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레퍼런스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6년의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요, 그간 또 많은 고객분들을 또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2,000여 대 정도 설치를 돼서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 또 굴지의 그런 여러 업체들께서도 뭐 심지어는 한 고객분이 3대까지 쓰시는 그런 고객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약 한 30여 군데 이렇게 설치가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우측에 화면 우측에 보시면 뭐 엑사스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라클 솔루션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서드 파티라든가 개발된 그런 그 솔루션들을 이 장비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그런 솔루션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안정성을 갖다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예, ODA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라클 리눅스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오라클 VM이라고 하는 가상화가 이제 탑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다양한 많은 ISV 제품들에 대해서 이미 테스트나 이제 검증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 ODA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한 개 모델 제품만 있었습니다. HA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ODA 이제 서버 2개 노드로 이제 스토리지를 같이 공유를 해서 이제 뭐 DB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가상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한 개의 모델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된 걸 보면은 라인업이 이제 몇 개의 모델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이제 그 ODA가 이제 기존의 단독 모델이 아니라 ODA 패밀리로 이렇게 라인업을 갖춘 그런 제품으로 이제 거듭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된 X6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대원 차장님 X6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6월 22일에 ODA X6-2 S 그리고 M 모델이 이제 공식적으로 런칭이 되었고요. 기존의 H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RAC, 그리고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고성능, 고가용성, 서버 통합을 제공하는 장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ODA S6-2, S 그리고 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에디션 2에 사용이 가능한 엔트리급의 데이터베이스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DA X6-2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신 원칩 10코어의 인텔 브로드웰 CPU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128기가, 그리고 NVMe 방식의 3.2TB SSD 두 개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와 SSD 같은 경우에는 각각 2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는 오라클 리눅스 6의 업데이트 7 버전이 기본 운영체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ODA 전용의 소프트웨어인 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경우 11G-R2, 그리고 12C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SE2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12C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DA X6-2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 모델을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한다면 M 모델은 컴퓨팅 리소스가 2배인 퍼포먼스형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원칩 10코어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 기본 메모리가 256GB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나 메모리에 있어서 확장은 각각 2배까지 가능하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S 모델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된 ODA X6-2S와 2M 모델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ODA 이제 패밀리잖아요. 이제 X6-2M, S, M 그리고 이제 HA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의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차이점을 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도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보면, 저희 ODA 제품군에는 기존에 이제 HA 모델이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ODA X6-2S 그리고 M 모델이 추가가 되었고요. H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RAC 그리고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고성능, 고가용성 그리고 서버 통합을 할 수 있는 장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런칭된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급의 데이터베이스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리소스가 2배로 장착이 된 퍼포먼스형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하고 M 모델은 기존과는 다르게 스탠다드 에디션 2에 사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뭐 딱 보면은 이제 새로 출시가 된 S 모델, M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이제 서버 한 대이긴 하지만 이제 서버랑 이제 스토리지가 같이 결합이 돼 있는 하나에 다 들어가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원박스의 이제 그런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 다 이제 올 플래시로 구성이 되네요. 이제 어떤 OS 영역이나 아니면 데이터 영역까지도 다 이제 플래시 드라이브로 구성이 돼 있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래시 쪽 이제 뭐 SSD나 이제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의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금액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뜻 이제 도입을 이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요 S 모델, M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제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올 플래시하고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NVMe라는 이제 단어가 좀 약간 생소한데요. 이제 NVMe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이제 최재규 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NVMe라는 말은 이제 Non-Volatile Memory. 오늘 영어 잘 안 되는데 영어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메모리는 전원을 껐다 키면은 그 갖고 있던 데이터를 날려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 같은 기능인데 전원을 껐다 켜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디스크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NVMe 메모리입니다. 사실은 메모리를 갖다가 그 프로토콜을 PCIe 방식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갖다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의 그 사스 3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 대비 약 대역폭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보시게 되면은 초당 32기가 비트의 그 처리 속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역폭을 갖고 있는 굉장히 빠른 SSD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마 대부분의 표준 프로토콜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올 플래시 스토리지도 나오고 있지만은 기존의 이제 그 스토리지 사스라든가 일반 FC 디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는 계속 이런 SSD라든가 NVMe 방식으로 전환이 될 그런 근 한 3년 이내는 모두 이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이 NVMe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주요 벤더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같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오라클도 여기에 이제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어떤 표준 프로토콜이라든가 어떤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NVMe 기술에 있어서는 또 오라클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제 S 모델, M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서버 한 대이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지를 이제 밖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버에 이제 내장 디스크로 이제 데이터 영역을 쓴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 컨선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NVMe도 말씀을 하셨고 새로운 트렌드 어떤 그런 기존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좀 새롭게 구성하는 이제 트렌드가 NVMe를 통해 가지고 좀 구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좀 엔트리급 시장은 이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S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SSD 자체는 이제 빠르지만은 SSD와 그 다음에 이제 서버와의 그 연결하는 그 프로토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존의 스카시 방식이라든가 기존에 쓰던 그런 대역폭들을 아직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NVMe 방식으로 이제 쓰게 됨으로써 기존에 그 사용하던 그 대역폭 대비 최대는 한 10배 이상 빠른 그런 처리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레이턴시 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ODA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ODA라는 제품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단어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심플, 옵티마이즈드, 어포더블. 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서 이제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심플 이제 굉장히 이제 설치가 간단하고 이제 유지 관리도 이제 용이하다 그런 점인 것 같고요. 옵티마이즈드 이제 오라클의 엔지니어드 시스템 패밀리 중에 하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최적화된 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어포더블 결국에는 이제 좀 가성비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성능 그리고 많은 기능들을 갖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ODA에 대한 그런 라이센스 정책이나 아니면은 또 가상화에 대한 그런 무상 가상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도입 비용이나 이제 유지 비용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아마 어포더블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 3단어 관점에서 좀 특장점을 갖다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차장님, 설치가 이제 굉장히 빠르고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모델 9는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간단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웹 콘솔 기반의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만 입력을 해주면 40분 이내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의 설치를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 1년에 4번에서 통합 패치 번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통합 패치 번들 안에는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에 대한 펌웨어에서부터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들까지 모든 패치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패치의 적용 또한 각각 개별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플라이언스 매니저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명령어 한 줄로
이 모든 패치들을 한 번에 다 쉽게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 모델, HA 모델 모두 스토리지 증설이 가능한데 스토리지 증설에 있어서도 뭐 추가적인 어드민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빈 슬롯에 꼽아주거나 그리고 H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자동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 공간이 증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오라클 서포트팀 단일 컨택만으로 이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설치 측면에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거기에 대한 투입 인력, 뭐 이제 네. 전문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시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치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간단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여러 명의 그런 엔지니어들 뭐 인원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뭐 한 명에서도 뭐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한 번에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제 설치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ODA가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들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ODA 제품군에 대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그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 대한 ODA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ODA 플러그인을 설치하신다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상화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플라이언스 매니저라는 전용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까지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에디션 2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전용 통합 관리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오라클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뭐 ODA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이제 전체 스택의 이제 제품을 다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요. 거기에 이제 ODA의 이제 플러그인 기능을 갖다가 별도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래피컬하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뭐 VM 관리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OS 영역 다 모두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설치가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이제 예. 사실 잘 안 와닿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기존의 어떤 저희가 레가시 환경에서 이제 설치하는 거랑 ODA의 설치를 약간 비교를 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 기존에 이제 서로 다른 벤더의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와 저희 이제 ODA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그 서로 다른 벤더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짧게는 최소 며칠에서 길게는 수주일까지 이제 뭐 최적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지만 저희 ODA를 사용하시면 SM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분 이내에 그리고 HA 모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종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려 하면은 그 이슈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건 뭐 소프트웨어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고 또 변수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IT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이제 새로운 제품을 도입을 했는데 이걸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뭔가 시행착오가 있는데 ODA라는 제품은 이제 오라클이라는 벤더사에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이제 다 네. 설계 시에 어떤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을 갖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충분히 이제 거친 다음에 고객사 기업에 이제 딜리버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떤 구축 시에 어떤 시행착오를 다 많이 줄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ODA의 뭐 어떤 내부적으로 뭐 인피니밴드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NVMe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같이 제공이 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최재규 부장님께서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죠. 네. ODA가 드리는 메릿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옵티마이즈라고 해서 마치 그냥 하나의 텔레비전 이런 같은 기능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버가 이제 HA 모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들어가면서 뭐 RAC를 구성하려면 중간에 이제 뭐 인터커넥터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게 뭐 10기가라든가 1기가 그 망을 쓰시게 되는데요. 그 HA 모델 같은 경우는 인터커넥터 역할을 하는 그 커넥터의 역할이 인피니밴드로 구성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한 40기가, 그래서 굉장히 큰 대역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어떤 테이크오버라든가 그 빠른 HA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HA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SSD와 HDD가 같이 혼합된 그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영역에 빈번한 액세스를 필요한 영역들은 SSD로 구성을 해서 보다 빠르게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X6-2 S 모델과 M 모델은 모두 올 플래시 형태로 해서 NVMe 형태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빠른 영역 위에서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립니다. 뭐 오라클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솔루션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라이센스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에서 또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드리는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운영체제, 그 다음에 가상화 솔루션, 그 다음에 볼륨 매니저. 사실 이제 스토리지 운영을 하시면서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볼륨 매니저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또 이 오라클에서 제공되는 이 볼륨이나 파일 시스템들은 클러스터드, 그러니까 양쪽 노드가 동시에 볼 수 있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형태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 제품에 번들이 돼서 무상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시점에 대한 어떤 백업을 위해서 스냅샷 이런 기능들까지 같이 하나로 융합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통상 이제 유상으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뭐 하드웨어적인 컴포넌트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갖다가 다양하게 이제 ODA에서는 제공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떤 금액의 이제 부담을 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앞서서 이제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ODA를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과도기 형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이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X6가 새로 나오면서 그러한 옵션들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시대의 트렌드가 점차적으로 어떤 이제 클라우드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고객의 업무들도 일부는 이제 클라우드로 전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전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객분들이 아직도 내 데이터가 안전할까? 아니면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오라클에서 지향하는 지금 현재 시점의 클라우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환경과 동일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같은 운영 환경에서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운영 DB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시거나 뭐 백업 개발하시는 DB를 동일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제공을 드리고요. ODA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같이 융합된 환경으로 쓰실 수 있는 환경들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그 백업. 보통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고민하시는 게 또 백업입니다. 그 백업도 새로운 어떤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VT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구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에 백업은 해야 되지만 비용이 없다든가 예산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백업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운영 환경과 그 다음에 백업 환경들을 유기적인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백업이 되면서 다 모두 암호화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라클이 검증하고 보증하는 그런 백업 환경들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백업뿐만 아니라 이제 ODA의 이제 솔루션 인어 박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와스, 웹로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같이 이제 VM 환경에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네, 측면에서 그렇죠. 또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아마 몇 년 전부터인가 VDI라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서 중앙화라는 그 기업체의 이슈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대외 어떤 이제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생산을 했지만은 이 생산된 문서는 기업의 자산이고 또 기업의 기밀입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또 외부로 또 유출이 돼가지고 또 어떤 이제 분쟁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ODA를 통해서 어떤 문서 중앙화 그 인프라를 같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중요 문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앙된 서버에서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라 해서 웹센터의 솔루션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인가된 사람만이 데이터를 접근하고 또 편집하고 또 볼 수 있고 이런 형태의 형태로서 운영을 하고요. 또 이제 외부 인원과 같이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도 사실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문서의 반출도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문서를 줄 수는 없겠지만은 인가된 사람만이 접근을 할 수 있고 볼 수만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 중앙 시스템에 접근하기는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외부의 링크로 연결해서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오라클 다큐먼트 클라우드라는 그 환경과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외부 그 인가된 반출 확인된 그런 사람들만 접근을 해서 그 문서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운영의 활용도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클라우드 쪽 관련돼서 이제 활용 측면에서 이제 최재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라이센스 이제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비율 그런 부분을 많이 잘들 알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ODA의 어떤 특화된 그런 라이센스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을 박대원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ODA 제품군의 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캐패시티 온 디맨드, 즉 COD 정책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COD 정책을 이용하신다면 타사의 장비의 경우에는 장비를 도입한 시점부터 모든 코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하지만 저희는 최소 2코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시마다 2코어 단위로 라이센스를 이제 증설함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서 합리적인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E2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COD 정책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켓 단위나 NUP 즉 네임드 유저 단위로 라이센스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러한 뭐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측면에서 봤을 때 ODA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TCO 절감 요인이 이제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그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예. 간단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ODA 제품군의 경우에는 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통합된 통합 하드웨어를 우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체제, 가상화 솔루션,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HA 구현에 필요한 이제 솔루션들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관리를 어플라이언스 매니저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로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통해서 시간 및 이제 노력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 이제 TCO적인 부분과 연관을 시켜 보았을 때 저희 제품은 이제 TCO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기업의 이제 IT 담당자 입장에서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묻어 있는 금액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OS라든지 아니면 가상화는 이제 뭐 조금 금액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은근히 또 금액이 꽤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인프라에 들어가는 솔루션들, 시스템 솔루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서는 무상으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TCO 관점에서는 이제 도입 비용이나 아니면은 관리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이제 ODA에 대해서 좀 결론을 좀 내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최재규 부장님과 박대현 차장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simple, optimized, affordable 요 세 가지 단어로 ODA는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구축도 이제 굉장히 빠르고 이제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최적의 어떤 성능, 안정성으로 다 최적화가 돼 있는 측면에서 이미 다 검증이 돼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고가용성 측면에서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RAC가 이제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DBMS를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제 TCO 절감 효과에서 ODA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화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별도의 그런 가상화 라이센스 구매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ODA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ODA 관련돼서 이제 궁금한 점들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채팅창에서 이제 여러 참여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보면서 좀 가능한 답변을 드리겠고요. 자, 저희 오라클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톡 다 사용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친구를 이제 맺어 주십시오. 오라클 시스템으로 이제 친구 찾기를 하셔가지고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은 다양한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갖다가 오라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때때로는 이제 커피라든지 그런 경품들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런 토론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채팅창에 이제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인희님, ASR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지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공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제 오라클의 엔지니어드 시스템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맨데토리로 ASR 기능을 갖다가 탑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장애 생기면 서비스 리퀘스트 이렇게 발급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오토 서비스 리퀘스트 ASR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정보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중요하죠. 부분은 저희가 종료 후에 별도로 저희 영업대표 분도 같이 계시니까요. 저희 채팅창에 이제 영업대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연락을 이제 주시면은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DA 구매 시 경제성이 강점인데 COD 정책 보충 설명 부탁합니다. 박치규 님이 질문을 하셨고요. COD 관련돼서 또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COD, Capacity on Demand라고 해서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은 이제 서버를 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코어다 아니면 16코어다 하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4코어지만은 보통의 라이센스들은 8코어, 16코어를 모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ODA 같은 경우는 72코어 혹은 20코어지만은 미니멈 2코어부터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COD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코어, 4코어, 6코어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만큼 증설해 가서 구매를 하시는 방식이 ODA의 COD 정책이 되겠습니다. COD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만 적용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셨을 때 그 COD 정책을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 나온 그 X6-2 모델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SE2 그 방식들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구매하셨다면 그 COD 정책을 쓰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SE2를 구매하셨다면 소켓 베이스의 라이센스로 구매를 하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좋겠네요. 이인희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엑사데이터에서는 디스크를 3중화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ODA에서도 그런지요? ODA는 두 가지 옵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더블 미러드 혹은
하이 어베일러빌리티에서 그러니까 삼중화 미러가 이제 그 하이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입니다. 처음에 구성을 하실 때 이중화를 할 건지 아니면 삼중화를 할 건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에 따라서 또 사이즈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화 혹은 이중화 모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창희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 ODA 장표에서 이제 레이어 그림에 가상화 레이어가 있던데 고객이 가상화가 필요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ODA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박도현 차장님. 네. 그 HA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옵션으로 장비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하나는 이제 베어메탈 모드라 그래서 가상화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전용 어플라이언스의 구현이 가능하고, 이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상화 환경이 올라가는 환경으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선택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방금 좀 전에 이제 질문하신 걸 보겠습니다. 김봉희님 질문하셨는데요. X6SM 모델은 2코어가 최대 코어 수인가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구매하면 비용이 많이 증가할 텐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근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어떤 큰 특징이라 한다면은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코어 수가 2코어가 아니라요. 이제 맥스가 S 모델 같은 경우는 10코어가 최대고요. M 모델 같은 경우는 20코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 같은 경우 2를 쓰신다고 한다면은 미니멈 2코어부터 10코어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M 모델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2코어부터 20코어까지 2코어 단위로 이렇게 계속 증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을 할 때 네. 측면이고요. SE2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을 사용을 할 때서 뭔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SE2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요. 그리고 소규모의 라이센스나 어떤 이제 그 단위 업무들,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발 업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업무 용도로 쓰고자 하실 때 그렇게 이제 작게 스몰 스타트 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김창희님 이제 아까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품 끝에 S와 M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렸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S랑 M. 그러니까 X6는 이제 그 새로 나온 인텔 브로드웰 칩의 어떤 명칭입니다. 저희 그 새로 나온 모델이 X6라는 모델이 되겠고요. 2라는 거는 소켓 개수가 됩니다. 근데 X6-2S 같은 경우는 스몰 사이즈라 해서 원소켓용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6-2M, M은 미디엄, 그러니까 미드레인지급의 모델을 해서 소켓이 2소켓 구성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모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스몰, 미디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희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죠. GFS로 마운트가 가능한가요? 네. 오라클의 그 OD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FC, 그러니까 센 HBA 포트가 없기 때문에 센 환경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포트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ZFS와 같이 NFS, 오라클에서는 또 다이렉트 NFS라고 해서 NFS 대비 약 한 4배에서 5배 이상 빠른 성능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확장이 필요하시다 한다면은 그 Z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마운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스토리지를 좀 더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운트 가능합니다. 자, 네, 거의 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 오라클 영업대표께서 답변을 이제 간단한 건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영업대표 이제 연락처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추가로 뭐 아까 또 보니까 답변을 드릴 게 있을까요? 가상화 했을 때 아마 성능 이슈 여쭤보신 분이 잠깐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마 그 본 내용 토대로 한번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그 기존의 가상화 환경 위에다가 어떤 솔루션을 얹는다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을 때 약간 성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접속 방식이라든가 프로토콜 방식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이 요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새로 나온 패치가 이제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요. 그 패치는 가상화 환경과 그다음에 스토리지의 그 접속 부분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상화에서 운영하던 것 대비 한 6배 정도 빠른 성능을 개선한 그런 개선 패치가 이번에 출시가 돼가지고요. 이제 뭐 성능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자고 하시네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총 30분한테 스타벅스 이제 아메리카노죠? 아메리카노를 상품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설명 많이 하신 분 2분을 좀 먼저 뽑겠습니다. 네. 이인희님, 네. 어느 분을 드려야 되나요? 예, 이종호님, 이종호님, 이인희님, 이종호님, 이렇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제 28분은 저희가 요 행사 종료 후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연락이 갈 거로 보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1시간여 동안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6 이제 신제품 출시 관련돼서 신제품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컨셉이나 아니면 최근 트렌드 이제 어떤 특장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유용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ODA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과 이제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